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. (2022년 6월 19일) 코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.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. 요즘은 초등학생 수가 많이 줄었다던데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 반에 약 35명에서 40명 정도는 됐거든요.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을 대여섯 명씩 책상을 배치해서 서로 둘러앉아 마주보고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분단을 배치해 주셨습니다. 그러다 한 번은 교실 분단을 바꾸면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책상을 쓰게 되었고, 그때 자주 놀게 된 아이 중에 준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. 근데 뚜벅이었던 초등학생들에게는 서로의 집이 워낙 멀게 느껴졌고, 준수와 저희 집 간의 거리에서는 학교가 딱 중간인 수준이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학교나 학교 근처에서 놀다가 헤어지곤 했는데, 한 번은 준수가 자기 집에 버스를 타고 가는 노선이 있다면서 저희 집에 한번 놀러와 보겠다고 했습니다. 때는 토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.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현대슈퍼라는 상호의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거기서 과자 한 봉지씩을 사서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. 저희 집은 건물과 담 하나를 두고 두세 사람이 걸어가면 꽉 찰만한 그런 골목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그 담은 꽤 높아서 제 머리 높이 이상으로 동네에 있는 웬만한 담들은 다 넘어다니고 했는데 그 담은 절대 넘어다닐 수 없었습니다. 주변으로는 위로 높게 솟은 은행나무가 가득해서 햇빛은 가려지고 좋게 말하면 정글 같은 분위기인데 항상 어둑어둑한 분위기랄까요? 아무튼 그 골목 초입에 들어서는데 준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. 왜 그래, 준수야? 저 사람 누구야? 어디? 당시 준수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그 골목이었고, 그때 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쯤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은 밝았거든요.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중에 옆에 있던 준수는 덜덜 떨고 있었고 저는 재차 물었습니다. 준수야, 아무도 없잖아. 왜 그래? 코비야, 딱 그냥 버스 타고 집 갈래. 먼저 들어가. 만약 지금이었다면 왜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는지 끝까지 캐물었겠지만 코앞까지 와놓고 갑자기 말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준수가 그때는 미웠습니다. 그리고 준수는 미련 없이 뒤돌아 집으로 가더라고요. 도대체 왜 그런지 알 길이 없어서 저는 조금 삐져 있었습니다. 그렇게 저는 집으로 들어왔고, 당시 부모님이 외출 중이셔서 홀로 사놨던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때 베란다 밖에서 사람들이 막 심각하게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그 당시에는 집 베란다 창이 샷시 이런 게 아니라서 외부 소리가 적나라하게 다 들렸거든요. 그래서 창밖을 보는데 담장 너머 큰 은행나무에 어떤 남자가 앉은 자세로 고개를 푹 숙인 채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보였고, 그것과 거리를 둔 채 동네 어른들이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곧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차와 구급차 같은 것들이
하나둘 도착했습니다. 그 당시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그 아저씨의 모습은 뒤통수 쪽으로 밧줄이 묶여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보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저층에서는 담에 가려서 그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. 그 담장도 아저씨가 살던 연립의 뒤편 화단 쪽이라서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은 아니었거든요. 그렇게 동네가 시끌벅적하던 와중에 엄마가 급하게 집에 돌아오셨고 저한테는 오늘 본 거 머릿속에서 잊으라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면신 막 잊으라고만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베란다에서 그 현장을 라이브로 지켜보긴 했지만 정면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본 건 아니라서 생각만큼 데미지가 크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순간 제 친구 준수가 생각이 났어요. 그리고 월요일날 학교에 가서 준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미 같은 동네 살던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소문이 쫙 퍼져 있던 터라 준수도 진작에 학교 와서 그 소문을 들었나 보더라고요. 그리고 준수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때 우리 골목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담장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숨었다 하길래 그래서 너한테 저 사람 누구냐고 물어본 거였어. 그런데 그 담벼락은 막혀 있었고 그 벽을 뚫고 얼굴이 튀어나오고 있었더라고. 그 담벼락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돌담이었기 때문에 펜스가 쳐진 그런 담처럼 뭐가 튀어나올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제 친구는 누군가의 머리가 불쑥 벽을 뚫고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집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. 저는 사실 제가 목격했던 그것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초등학교 5학년의 어린 나이라서 조금만 해가 어둑어둑해져도 더 이상 그 골목을 지나갈 수가 없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현장이 발견된 이후에 어른들이 어린애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못 오게 했는데 저는 베란다에서 그 시신을 목격한 유일한 초딩이었습니다. 제가 해만 떨어지면 그 골목 앞에서 덜덜 떨고 집에 오지도 못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에휴 말도 마라. 그때 엄마 아빠 돈도 많이 없을 때였는데 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무리해서 이사했어. 알고 보니 그날 자살한 그 아저씨는 그 연립 지하에 살던 알코올 의존증 아저씨였는데 만취 상태에서 취기에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혹시 그 아저씨가 고개를 빼꼼빼꼼 내밀었던 것은 자신의 죽음을 후회하고 누군가 얼른 발견해 주기를 바랬던 그것 아니었을까요?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